엄마 좀 놀라시지 않았어? 아니 그냥 왜 하나 더 해야 되나? 아 그거 저기 미안한데 저기가 동미한테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네. 고맙다. 자, 좀 힘들게 보셨죠? 이 정도로 하면 일단 한번 정리가 된 건데 또 이제 문제 준 거 다 풀고 있나요? 다 풀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거 반응 넘게. 또 이제 풀면서 또 객관식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풀다가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좀 문제가 중개국어는 의견이 좀 갈리기 때문에 자, 좀 두껍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빈칸 지우기는 좀 이따가 다시 뭐 확인하든가 일단은 이거 먼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순서가 네. 아이고 촬영을 하고 있구나. 누르고 왔는데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자, 작품을 감상하는 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체 발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여기서 그 여백에다가 좀 우리가 일단 이론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요. 그 있잖아 우리가 자주 하는 거. 그 뭡니까 요거 맨날 초반에 하는 거 작가가 이렇게 있고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글을 쓰고요. 이제 독자가 이거 읽잖아, 맞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시대나 역사가 있잖아요, 맞죠? 시대. 우리가 이제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를 보자. 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독자가 이걸 읽고 감동을 느끼고 교훈을 느낀다. 그래서 효용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가 이제 작가의 어떤 삶, 작가의 어떤 이력, 이 작가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거 작가가 이제 사실 표현하니까 표현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감상하면 표현론. 나 이거 읽고 반성했어 이러면 효용론. 그다음에 뭐 서술자가 어땠고 뭐 표현상의 특징이 어땠고 이러면 절대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산업화 시대야 뭐 일제강점기야 뭐 그런 역사를 뭐 반영했네 이러면 반영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이 세 가지는 작품 밖에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외제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자체를 보자 이렇게 하고 작품 아니니까 내재적 관점이다. 아무래도 큰 대단원이 작품을 감상하는 눈이니까는 뭐 이런 어떤 이론을 다시 언급하실 수도 있고 비슷한 스타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 아는 거겠지만 방심하면 틀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이게 시점을 잠깐 미리 얘기하면은 이 작품이 시점이 좀 특이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인공이라 내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관찰자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나는 아니잖아, 맞지? 근데 어머니가 주인공인데 엄마가 주인공인데 어머니가 주인공이야. 근데 어머니의 어떤 심리가 직접 돼 있어. 어떤 심리가 좀 직접 제시돼 있다. 이 부분을 언급하실 거예요. 왜냐면 관찰자인데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다. 관찰자면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건 알 수 있다는 게 좀 일반적인 관찰 시점이랑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시점이야? 그러니까 약간 시점이 좀 명확하게 언급은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서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면 관찰자지만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뻔하지 뭐 사실 뭐 자연과 생명의 따뜻한 시선과 과장되지 않은 사실적인 묘사.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이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맨날 따뜻한 얘기만 있으니까. 애정어린 마음으로 다람쥐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머니가 주인공인 거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맨날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존하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반성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즘은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많이 개선됐잖아. 그래서 애완동물이란 말고 이제 안 쓰잖아요. 저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애완은 이제 완자가 즐기는 거니까 동물과 즐긴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반려자처럼 이제 함께 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용어도 다시 이제 설정하고 있어서 지금 인식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전에는 사실 막 강아지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낯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맞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강아지 키운다고 하면 진짜 막 이렇게 약간 드문드문 있었지. 요즘 뭐 유모차에서 뭐가 아이고 귀여운 게 뭐 지나가나 하고 애긴가 하고 보면은 강아지고 처음엔 헉!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강아지일 것 같아 느낌이. 맞네, 아유 귀엽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 그리고 강아지도 좀 보면은 좀 많이 건강해졌는지 어떻게 걷다 보면은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 맞죠? 애기 마냥 걷기 싫어가지고 힘드니까, 맞죠? 맞아요. 그럼 뭐 주인이 막 이렇게 애기처럼 업고 막. 맞아요. 그래서 사람 같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이 완전히 뭐 인간 중심이 이제 없어. 그냥 강아지 중심이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너무 아끼다 보니까 뭐 신발 같은 것도 신기고 이런 거 그거는 강아지 불편하지 않나? 맞아요. 싫어요. 싫어하죠. 이제 막 갔다 오면 발도 닦아야 되니까 사람들 신기는 사람도 있긴 한데 혹시 신기나요? 안 시키죠? 역시 인간 중심 사고가 아닙니다. 강아지 중심이네요.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생태적, 교훈적, 비판적. 그래서 이제 생태적이라는 게 이제 참고로 그 생태주의 문학이 이렇게 있어요. 생태주의 문학. 이게 이제 한동안 이제 한 90년대 이때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을 생각하고 뭐 그런 시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어떤 현대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이긴 하지만 혹시 뭐 그런 걸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외부 지문을 좀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또 그분이어서 이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제재는 이제 고양이를 어미라 생각하는 다람쥐. 이게 가능한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고요.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 사고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야생의 본성. 여기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주인공이야. 나를 서술자로 해서. 그러니까 나를 서술자로 하는 거니까 일단 1인칭 관찰자이긴 한데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잖아. 자,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애정을 따뜻한 시선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구성을 보죠. 자, 어머니는 우연히 야생 다람쥐를 만나 함께 지내고 그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펴는 다람쥐의 새끼까지 낳은. 자, 어머니와 살면서 야생성을 잃은 다람쥐. 이게 문제예요. 맞지? 어머니가 며칠간 집을 비우는 사이에 죽었어. 아이고. 자, 살아남은 다람쥐 새끼들은 고양이가 키우게도. 이게 우리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중 유일하게 생존한 수 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로 생각한다. 이렇게. 수 다람쥐는 어머니가 데려온 암 다람쥐를 만나 다람쥐의 본성을 되찾아 가고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가 유명해져 주변인들이 다람쥐를 얻어가 애완동물로 기른다. 이런 게 이제 좀 인간 중심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동물로 살길 바라며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다람쥐를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뭔가 다람쥐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내용에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외롭게 지내던 중 이렇게 어머니가 다람쥐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얻은 거지. 뭔가 자식 키우는 재미 같은 것처럼 좀 따뜻함을. 그 다음에 나는 역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긴 해. 뭐 특별한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어머니를 나로 서술하시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다람쥐 태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변화. 자, 다람쥐가 죽기 전, 이제 막 챙겨주고 막 챙겨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물의 본연의 습성을 잃을 때 어떤 신가성을 깨닫게 되신 거야. 사람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다람쥐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도 초반에는 약간 좀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도 변의 원인을 살펴보면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통해 우리 본래의 습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먹이를 계속 갖다 주니까 먹이 차릴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다 그냥 굶어 죽은 거지, 맞지? 뭐죠? 동물에 대한 상반된 관점.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인식을 달리 하신 거지. 야생동물이다. 이제 이게 키워드가 되겠지. 사람들은 그냥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작가의 의도는 뭐냐?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동물을 소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판하고 있다. 그게 답니다. 이게 달아서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힘들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냥 재밌게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죠. 뭐 알겠죠? 뭐 그냥 혼자 읽어도 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발단 부분 자식 같은 동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써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죠. 소제목 이렇게. 그 다음에 소제목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왜 기능을 기억해 주세요. 저게 역할이 뭐냐? 소제목이다. 대충 우리가 보면 예상하잖아, 맞지? 자, 보죠. 맨 처음 다람쥐가 태어난 것은 1994년 4월이다. 되게 옛날 시대에 갔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친근한 시기 같기도 한데. 네, 어머니는 마당에서 시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네요. 추위에 약한 고구마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얼어서 썩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따뜻한 방이나 보관하지만 봄이 되면 썩은 게 절반이다. 환갑을 넘긴 어머니는, 자, 이제 어머니의 대략적인 나이가 나오냐, 맞죠? 요즘은 치면 좀 한참 때긴 한데 뭐 이런 작품 발표할 때는 또 꽤 나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자식들에게 붙여줄 농사는 최소한으로 지으신다. 뭔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모성애라고 볼 수 있겠지. 자식들 생각하는 마음. 고구마, 감자, 고추, 콩 뭐 이런 것들. 쌀농사가 기기로 한다지만 밭농사는 모두 손으로 해야 된다. 이게 힘든 거잖아, 그렇지?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은 둘째인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1인칭 관찰 시점.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사랑, 모성애 다시 한번 나오죠.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눈을 떠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자, 숱하게 온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칭 관찰자인데 지금 어머니는 내 생각 눈을 이게 보면 어머니 어떤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됐지? 근데 사실 나는 자식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관찰자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게 웃기잖아. 생각으로 이런 게 맞죠? 숱하게 보아온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좀 되게 슬프네요.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된다. 사실 이 말은 좀 작가 생각인 것 같아. 죽음과 가까워져서 자연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연은 뭐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여기 나이가 들면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거기서 뭐라 해야지? 정사 나이가 들면 여기 무슨 일반화의 오류라고. 학교 선생님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문제 내신대? 모르겠으면 이 부분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렇지. 일반화의 오류지.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얘기 얘기했잖아. 작가의 생각인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설마 오류를 내진 않겠지 뭐. 그 와중에 뭐. 그럼 이상한 분이지. 너무 그분을 의심하지 말겠지. 일반의 오류죠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겨울잠에서 깨는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여유가 보였다. 하긴 아직은 다람쥐들이 배고픈 계절이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지. 겨울에서 이렇게 3월이구나.
옛다 이거 먹으렴. 어머니는 고구마 한 개를 반으로 쪼개서 던져주었다. 다람쥐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어머니가 웃어주었다. 괜찮다. 어서 먹으렴. 나는 너를 잡아먹고 빠르지도 않단다. 너를 잡아먹고 키울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너를 잡아 욕심도 없다. 안심하고 먹으렴. 뭐 이런 내용이네요.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생각했다. 자, 그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였다. 이거가 이제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얘기겠지?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특히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사람 말 알아들어 소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긴 해요 진짜.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런 걸 자주 하셨다. 과연 다람쥐는 어머니 말을 알아들었다. 어머니가 옆에 가도 도망치지 않았다. 하루 이틀 다리라고. 자, 어머니는 그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습니다. 체크해야 되겠죠. 잊어버렸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신감자를 보냈어요.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정서적 교감이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오냐 너로구나. 잘 왔다. 배고플 텐데. 자 먹으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배고픈 게 좀 지나가는다. 그러니 자,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을 모아둬야지. 그래야 겨울부터 봄까지 굶주리지 않거든. 다람쥐는 개미면서 부지런하다고 들었는데 안 그러니 식량 창고를 수십 개나 만들어 놓는다는데 괜찮다. 우리부터 부지런히 일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약간 사실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저희 동네 그 뒷산에 가보면 다람쥐가 사실 많았어요. 예쁜 다람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 그 이제 도토리를 가끔 줍다 보면은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그냥 줍다 보면 갑자기 거기 이만큼 모여 있는 게 있대요. 이 다람쥐 다 구해 놓은 거야 거기다가 저장한 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뺏진 않고 냅둬야죠. 냅둬야죠.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웠다가 잠깐만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더 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막 작업꾼들 같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가방 이만큼씩 막 그리고 또 다람쥐 갑자기 살았어 우리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력군 그런 분들이 와서 막 그래서 요즘 다람쥐 싹 없어졌네. 청설목이 요즘 갑자기 나타났어. 저희 학교에 많아요. 다람쥐요? 네. 조그마한 다람쥐? 네. 한 날다람쥐도 있어요. 기숙사에도. 진짜? 그 막 산에서 나봤던 거를 좋은 학교네요. 산이에요. 학교에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약간 반지의장 같은 노새처럼 이렇게 산에 그 안양 IC 맞죠? 그럼 여기 태극기가 이만큼 학교만한 게 흔들리고 있죠. 맞아요. 이 바람 불면 부러질 것 같아요. 존나 비싸요. 멋있어요. 멋있죠. 거기 반지의장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거기 보면 요새가 이렇게 성에 이렇게 항상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리모델링 했나? 한걸 걸려 그거. 그렇군요. 나 그렇군요. 자, 졸립죠? 네. 네, 자, 가볍게 한번 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 그냥 쭉 읽을까? 네. 뒤에 나가서 네, 그냥 쭉 읽죠 그냥.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뭐. 그냥 한번 보죠. 생각해보니까 촬영 때문에 뒤에서도 못 나가겠네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동의가 없어서 좀 끊고 가자면 좀 헷갈리네. 자, 어머니는 하도 바빠서 운전 중에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놀라 일어섰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그놈의 야생 다람쥐 아닌가? 그렇지. 여기 키워드지. 야생. 잘못 건드리다가 물릴 수도 있다. 다람쥐는 이빨이 독이 있는지라 물리면 잘 낫지도 않는데. 그렇지. 막 다람쥐 생각보다 세잖아. 다람쥐가 막 뱀 잡아먹는 거 있잖아. 그 다람쥐 독이 있어요? 그것까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 갔을 때 잤다가 사람들 물려서 병. 아, 그렇구나.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약간 소설이니까 뭐. 그제야 어머니는 담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아주 착하신 분이네. 참 별걸 다 미안하다고 계시네. 미안하다. 사람이란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남을 못 믿고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거든. 그래서 늙으면 교활해지지 이해하렴. 자,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마치 말벗을 만난 듯했다. 되게 막 할머니처럼 표현한다, 맞지? 다음날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 다람쥐가 나타났다. 어머니 놀라면서도 반가웠다. 이런 게 되게 웃기잖아. 뭐 지금 계속 나오는 거지만 뭐 어머니의 심리가 그냥 막 이렇게 직접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로구나. 아직 밥 안 먹었지야. 자, 가만히 있자.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던 거란다. 수저도 이게 중요한 소지야. 막내가 먹던 거.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어떤 정서를 일으키면서 또 다람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족같이 좀 생각하는 거지. 가족의 어떤 구성원처럼 또.
나는 수저질을 할 수 없지. 참 너는 수저질을 할 수 없지. 자 막내를 서울로 떠나보지도 10년이 넘는다. 자식들은 차들기 전에 모두 서울로 떠났다. 성공했구만. 어머니 갑자기 눈시울을 자 문질렀다. 눈물이 났다. 외로움 때문이다. 이 아이 정서가 또 들어. 그리움 때문이다. 이렇게. 다람쥐가 어머니의 가슴속에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하지만 요즘 어머니들은 이제 뭐 임영웅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걸 달래고 있죠. 자 많이 먹어라. 아침이 든든해야 요즘 저 젊은 것들은 아침을 빵에다 우유를 떼는다고 하더라만 사람은 아침이 든든해야서 내일도 오늘 알았지 하면서 자식처럼 생각하네요. 어머니는 꼭 자식을 보는 심정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 소설에서는 뭐 아까 뭐 죽음에 가까워져서 뭐 자연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외롭고 하니까 자식 같은 느낌 들잖아. 귀엽기도 하고. 자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을 마셨다. 예전 어머니 다 그렇죠, 맞죠? 자식들이 커버리자 이상하게도 허탈했다. 그치 다 떠나고 나면 그래서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곳에 떠나가 버린 듯했다. 그다음부터 다람쥐는 매일 이거 체크해야 되겠네. 완전히 기들어진 거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맞지? 애완동물처럼 기들어진. 자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식들 이야기, 농사 이야기 막 이렇게. 다람쥐는 어머니를 비우지 않는다. 항상 어머니 얘기를 들어준다. 잘 들어주네. 전에는 밤늦게 지쳐서 들어오고 그냥 쓰러졌다. 손발도 씻지 않았다. 밥상차를 기운줬어. 그런데 다람쥐가 방금 달라졌다. 밥을 먹는다. 사실 혼자 살면 대충 먹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잘 챙겨 먹는 다람쥐로 인한 어떤 변화지. 막내의 밥그릇을 차지한 다람쥐. 뭔가 가족 같아, 맞지? 이제 하찮은 동물이 아니다. 어머니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 긍정적인 변화. 사실 사람은 이게 뭔가 교류의 동물이야, 맞죠? 이 연애도 마찬가지일 거야. 연애하면 또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처음엔 있죠. 그러고 보니 외로움도 별게 아니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없어지지만. 근데 여러분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이게 연애하고 싶은 것도 아마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는 아침부터 허둥댔다. 그렇죠. 자,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불안했다. 이게 또 이거 봐봐요. 사람이 똑같다니까. 갑자기 연락 없고 하면 또 여자친구가 연락 없고 하면 또 불안하잖아. 똑같아. 혹시 고양이나 개한테 물려주면 갑자기 답장도 없고 막 쪽집이나 담비에게 당했을 줄 모른다. 갑자기 막 이게 이런 것도 있잖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왜 안 일식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왜 그런 사람 보다 불쌍하고 어머니는 그날 종이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밥도 들어가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자식의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물한테 정중한 못 쓴다. 동물한테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정중해 또 이게 씁쓸해, 맞지? 어제 동물은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런데 동물한테 정을 주면 그러면 자연이 무너지거든.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돼지나 소 같은 거 키우면 돼지고기 못 먹을 것 같아. 맞지? 그죠. 키우면 뭐 진짜 키우면. 개고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때 개고기 막 먹고 그랬는데 이제 못 먹겠어.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미쳤지? 이 우리나라 이제 싹 없어지잖아, 맞죠? 어우, 어떻게 먹었나, 지금. 어휴. 근데 돼지고기, 예를 들어 돼지 키운다고 생각해봐. 집에서 뭐 돼지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 뭐 김치찌개 먹고 있으면 살인 나갖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소인가 그거 아무튼 뭐 이렇게 맞아. 이 양 같은 거 맞지? 그 양떼목장 같은 거 맞지? 거기 보면 양 있잖아. 양 이렇게 막 만지고 밑에 식당에 막 양고기 전문점 이런 거 파는 거 보면 좀 너무 무서운 거잖아. 그만큼 신선하잖아요. 아 그런가? 아무튼 정주면 안 돼. 참 정주지만 아니 정 줘야지 사실. 어떻게 또 헤어질 걸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맞죠? 갑자기 또 사람한테 또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참 자식들을 하나씩 서울로 보낼 때마다 흘리던 아이고 많이 정드셨네. 거의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야.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었다. 어머니는 아이고 술도 혼술하시네.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다. 슬기로 막 잠에서 자는데 방문을 긁는 소리. 어휴. 아 다람쥐였다. 오메 이놈아. 자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자 나는 알았다 이렇게 오메하는 거니까 전라도 쪽인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자 한줌도 안 되는 다람쥐를 안고 어휴 다리를 안고 울었네. 어휴 소설이니까 가능하겠지. 다람쥐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머니의 추측이겠지.
설마 이 정도까지 판타지는 아니야, 그치? 부엌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다람쥐는 몇 번이나 행동 대표했다. 약간 이런 경우 있긴 해, 보면. 이러고 와보라고 막.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따라갔다. 부엌 밖으로 나갔다. 아이고, 잠깐 문인데 보일러실이다. 따뜻하겠지 뭐. 그곳에 또 예전에 부엌이었다. 다만 부엌을 고치면서 보일러실형 창고로 칸막이를 했을 뿐이다. 다람쥐는 보일러실 구석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조그맣게 나 있는 구멍 들어갔다. 어머니는 호미로 그 구멍을 팠다. 그러자 판자가 보였다. 판자가 드러내자 커다란 독이 나왔다. 이게 장독대 같은 그런. 술독이 어디에 묻혔나 했더니 여기 있구만.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술독에서 편히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 이게 또 중요한 말이야. 대대로 내려온 거다. 이렇게. 시우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시아버지였네. 돌아가시면서 술독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구나. 아무튼 잘했다. 술독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본 어머니 깜짝 놀랐다. 새끼가 있잖아. 새끼들이 있었다. 아유 얼마나 귀여울까. 다람쥐도 귀여운데. 경사로구나. 금주를 만들어야겠다. 금주를 웬 새끼로 만들지? 금주를 치면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약간 이제 이런 전통적인 어떤 사고도 드러나 있고요. 어미를 잃은 새끼들. 여기서도 또 슬퍼. 어머니는 다람쥐 어미는 정성히 보색다. 보고들은 경우로 다람쥐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었다. 묵은 밤 뭐 이런 것들, 밥 뭐 이런 것들, 열매 뭐 이런 것들 막 챙겨줬다는 얘기야. 사실 지난번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이게 또 포인트잖아. 야생의 특성이 잃어버렸어. 이게.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 아이고, 그렇지. 이게 문제잖아. 다 구해줘서. 어머니는 다람쥐의 식성을 잘 알았다. 곤충도 먹고 뭐 이렇게. 자, 수컷 다람쥐는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다. 다른 동물에게 당한 모양이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의존했는지 모른다. 해서 뭔가 이제 여기 이유 여기가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고 이유 그렇게 나와 있어. 의존한 이유가 이렇게.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으르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는 본능을 잃어가는 사실 얼마나 큰 불행.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뭐 수컷이 좀 갖고 오면 암컷이 새끼를 키우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성을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어떻게 좀 예측이 되고 있죠. 아 참 요거를 좀 체크하고 왔어야 했네. 여기 예측, 여기 암시 독선 요거 별표 치고 가야 되겠지. 딱 우리 읽어도 딱 느낌이 오잖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게. 자 가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거 많으세요? 둘, 셋, 넷. 좀 잠깐 끊고 갈까요, 여러분? 네. 예, 죄송합니다. 좀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아직 뭐 시간은 충분하긴 한데.